그러면은 우리가 발기부전은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약제가 좋은 거 많지 않나요,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비아그라 세대가 20년 전에 시작을 한 게 바로 협심증 약으로 시작이 돼서 이게 치료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약제가 6가지가 세계 특허를 받아서 사용되는데 일반인들이 아시고 있는 뭐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등의 약을 아시는 이유는 그 2가지가 특허가 풀려서 가장 저렴한 약제로 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약제 이제 또 그다음에 또 우리 저 성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복제약들의 이름을 일반인들은 더 알게 됐죠.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세계 특허 물질을 2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가면 외국에 있는 그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한테 자체적으로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에 대한 그 비교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아요. 어때요? 좀? 우리나라에서만 6가지를 선택해서 쓸 수 있고 미국에서도 3가지밖에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2가지가 더 있으니까. 2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마지막 한 가지는 일본 약인데 임상시험을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요? 일본에서는 발기부전에 대한 임상시험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허가받은 건가요? 아니면 일본도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굉장히 희한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6가지를 처방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그 종류가 있는 거네요.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약제들 중에서 약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정제로 돼 있는 태블릿인데 그거를 이제 파우더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필름으로 만들어서 혀에 녹여 먹는 그런 제형을 만드는 제형 특허도 모두 다 한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비아그라 그 필름으로 해서 융해정, 필름 융해정 그것도 지금 한국에 위탁해서 그래요?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방면에서 강국이네. 그거 보면. 그래서 비뇨의학과의 강국이 아닌가. 그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상 우리도 이제 혈압약 먹거나 당뇨약 먹을 때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평생 먹어야 됩니까라고 묻는데 마찬가지로 발기부전 약도 평생 먹어야 되나 아니면 좀 나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치료 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치료약이라고 하는 거를 그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지금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정도의 약들이 나왔을 때 성관계하기 1시간 전에 약을 복용을 해서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러니까 그 혈관 벽에 있는 그 근육세포들이 이완이 되면 혈류의 증가가 이루어져서 생리적인 발기 현상을 유도한다. 그게 이 치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사용을 했을 때 항상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그걸 미리 복용해야 된다는 압박감 이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예고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저희가 그 처음에 그 허가 임상을 제가 그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 뭐 50대였던 분들이 지금 70대 그렇죠. 후반 아직 저한테 다니시는데 용량이 계속 늘어요. 그래요. 그것도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남성 갱년기와 대사증후군의 다른 혈관 질환들 신체적인 어떤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FDA에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용량을 적게 복용을 하는 최소한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거를 임상시험을 그동안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비아그라가 반감기가 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복용하면 그 다음 날은 이제 약제 효과가 없는데 시알리스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이제 20시간이니까 한 2, 3일 지속이 되니까 그거를 2008년에 이제 허가를 했는데 지금 저도 12년 전에 어떤 임상을 했냐면 그 4분의 1로 분복한 소량을 365일 매일 먹는 거네. 일정한 시간. 그 당시에는 아침 10시에 먹었어요. 아침 10시에 미국에 있는 70, 80대 발기부전 환자를 수천 명을 한 다음에 1년 있다 약을 끊었죠. 근데 정상이 된 거죠. 저절로. 가끔 내과 의사가 이해 못하는 게 우리 환자분이 비뇨기과 갔더니 비뇨기과 의사가 매일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말이 되나 했더니 그 얘기였군요. 그게. 그렇죠.
근데 대신 의료보험 혜택은 없고. 의료보험은 아직은 혜택이 안 되지만 특허 풀린 이후에 가격이 이제 저렴해져서 크게 부담은 안 되죠. 그러면 계속 쓰세요? 아니면 1년 쓰고 끊으세요? 이제 그게 그 이제 젊은 그룹과 그다음에 중년 그룹의 용량이 많이 필요했던 그룹을 그 조절해가면서 추적 관찰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1년 쓰고 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테이퍼링 하는 거예요. 줄여갈 수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4분의 1에 8분의 1짜리 용량도 나와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한 그 자이데나라고 하는 롱액팅 약은 반감기가 12시간 정도 되는데 4분의 1 용량도 허가가 났고요. 3분의 1 용량도 허가가 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용량별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아닙니다. 한 달치씩 포장이 돼서 이제 나왔어요? 네, 나오죠. 적응증은 전립선 비대와 성기능 장애 근본적인 치료. 그 혈관을 다룬 내과 의사로서도 굉장히 좀 금시초문이네. 지금 그렇게 해서 사용해서 적응받은 거는 그러니까 성기능 장애와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처방량은 요즘에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하고 처음에 시알리스 임상 시험을 했었던 그 환자가 2년 전에 하셨던 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매일 먹는 약과 이걸 본인의 비교를 하셨는데요. 마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먹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이거를 소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거는 그 약에 대한 그 환자들의 수능도 자체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심장병 예방 효과도 있다는 얘기 없나요? 왜냐하면 그게 협심증 약인데 사실. 약이니까 글쎄 그 운동하기 전에 먹었을 때 이제 폐활량이 좋아지죠. 폐활량이 그러니까 그 폐동맥이 확장이 되니까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비아그라는 폐동맥 고혈압 적응증이 받아서 굉장히 유효한 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지금 처방받는 분들 중에서 고산지대, 고산병 같은 출국하기 전에 다량을 그 단체로 등반하시는 분들 복용하기 위해서 처방하시는 분들 꽤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그건 실제 임상이 응용되고 있고. 약은 항상 주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은. 결국은 혈관 확장 효과죠.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진다. 뭐 술 한잔 한 것처럼 벌그스름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뇌혈관 쪽 증가하면은 두통이 오잖아요. 머리가 아프겠네. 근데 지금 두통 때문에 복용을 못 한다는 거는 1%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띵하다 정도는 있는 거죠. 그리고 코도 막히잖아요, 막. 그렇죠. 네이절 스터피니스가 오니까 그 비염 증상이라고 저희는 그걸 표현을 하는데 비염 증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식도의 연화작용. 그렇죠. 그게 많더라고요. 그 이제 그 똑같이 이 스무스 머슬 평활근 그 이완 효과니까 대부분은 환자들이 목에 뭐 걸린 것 같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것도 그 역류 증상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떤 환자는 아주 특정적인데 그래 꼭 뭘 처방하냐면은 그 OMPS 같은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같이 처방해요. 왜냐하면 먹고 자면 다음날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실제로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끊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내과적인 약하고 달라서 이제 중년으로 갈수록 성관계 빈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끔씩 그러니까 매일 먹는 약보다는 그런 분들에서는 가끔씩 복용하면서 그 부작용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면 사실은 큰 부작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 시알리스라고 하는 약이 롱액팅인데도 불구하고 한 1%에서 근육통이 있어요. 근육통이 있어요, 시알리스도? 주로 어디 근육통인가? 여기 허리. 근데 또 허리 아프고 온 몸이 아파서 뭐 어떤 진통제로도 해결이 안 돼. 근데 그 약이 작용하는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그걸 처음에 꼭 한번 확인하고 처방할 필요가 그렇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격렬한 성행위를 했는지 정말로 그러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거구나. 시알리스 때문에 그럴 수가 있군요. 그게. 맞습니다. 시알리스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본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 약 먹을 땐 절대 안 되죠. 역시. 그게. 그렇죠. 근데 협심증 약이 일반적인 그 처방해 보셔서 알지만 그 나이트레이트 계열 그게 절대 안 되나요? 그거는 뭐 소량 먹을 때도 미국에서 처음 임상 시험할 때 그 사망 사례가 다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정리해드리면 협심증을 진단받은 분이 아니라 협심증 약 중에서 뭐 니코랑딜이라든가 이소켓이라든가 아이소켓 이런 걸 드시고 있는 분 절대로 그 3분의 1이라도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필요할 때마다 처방을 해서 이제 드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선화정 그러면 그분들은 심장내과 선생님의 지시하에 그 약을 처방받아서 가끔씩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저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무서우니까. 그럴 수 있죠. 큰일 나죠 잘못하면. 한 번이라도 그러면 저혈압이 오니까. 그 영화 중에 잭 니콜슨하고 키아누 리브스 나온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하기 뭐만 그건데 거기 잭 니콜슨이 그 협심증 환자인데 그걸 어기고 그 비아그라 먹어요. 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혈압 떨어지는데 비아그라 먹었더니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 심장내과 의사일 거야 아마. 뭐 그래서 얽힌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대학병원 그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해서 사고 난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혼난 분들이 여럿이 있죠.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들 협심증약 먹고 계신데 우연히 실수로 먹었다면 꼭 응급실 가셔서 비아그라 먹고 있다는 얘기를 꼭 비아그라 먹었다는 얘기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빨리지. 왜냐하면 영문도 모르게 혈압이 7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정식으로 처방받은 분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우리나라 그걸 보면 이 그 카피약 말고 짝퉁약 있잖아요. 밀수된 약들을 어떻게 뭐 이상하게. 근데 그 인터넷으로 구입한 그 약이 고령 환자들이 싸니까 복용하신단 말이에요. 싸군요. 싸니까 아주 싸대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그 식약청 주도로 그 짝퉁약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그 거기 비아그라 예를 들어서 100ml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는 1000 이상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10 이하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네. 균일하지 않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다 1000짜리 먹어서 큰일 나는 거네. 그러니까 환자들은 자기는 100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나는 비아그라 100ml에도 효과가 없는 사람. 사실은 짝퉁약을 먹어놓고도 10mg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겠네.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보고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자기가 그냥 어둠의 통로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짝퉁약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내과를 다니시는 분이라 그러면 내과 주치의한테 맨 처음에 그런 지도를 받아서 그 카피약을 카피약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 품질을 보장하는 약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비아그라로 통칭을 한다 그러면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자기 주치의가 처방을 했을 때 뭐가 좀 만족치 않은 문제가 있을 때 비뇨의학과로 저희가 안 되는 분들만 이렇게 의뢰가 됐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번이 복약지도예요. 뭐냐면 이 종류 발기부전 치료제가 복약지도만 제대로 되면 그 3분의 2가 효과를 그래요?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 효과를 보는 환자로 바뀌어요. 1시간짜리 먹으라는 것밖에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기름진 음식. 그런 게 또 있구나. 전혀 흡수 안 돼요. 그래요? 설렁탕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밤에 진탕 고기 먹고 술 먹고 하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효과 없어요. 그래요? 고기에다 술 먹고 그러니까 공복에 먹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퇴근하기 전에. 반감기는 4시간. 비아그라는 짧게 정하고 짧게 끝날 텐데 퇴근하기 전에 먹으면 어떡해요? 반감기는 4시간. 그래요? 네. 그럼 밥 먹은 다음에 몇 시간 있다 먹어야 됩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그 내과 의사 이런 얘기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게 기름진 건 또 엠프팅이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장 치료 시간이 기니까 어차피 이게 힘들어요. 그럼 완전히 준비된 성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음 먹고 집에 가기 전에 먹고. 그래서 매일 소량 복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그걸 몇 시에 먹었다? 아침 10시에 먹었다. 그러면 오늘 밥 먹고 비아그라 복용하고 싶으면 채식을 해야겠다. 그게 맞나요? 네, 두 번째. 그 첫 번째는 그 복약지도요. 그런 복약지도고 생각보다 이 자극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먹고 어디 산책 나가서 뭐 운동하다 오셨다. 전혀 효과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자연스럽게 발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자극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어떤 행사를 치르고 뭐 다른 일에 몰두해 있다가 그 약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어?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오해하고 나는 비아그라 먹고도 효과 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것도 두 번째도 똑같은 예정된 성행위를 준비해야 돼. 완전 프로그램드네. 그것도 역시 준비하고
저기 몸 씻고 자라고 그것밖에 안 되겠네. 그죠? 질문 내용이 어떻게 좀 그러니까 지금 복약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약지도라는 너무 흥분하시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치료의 개념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환자들의 성공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안 했거든요. 복약지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절대 안 되겠네. 거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약지도의 세 번째는 그 이제 물론 이제 카피약들은 요즘에 변형돼서 뭐 8개, 10개 이렇게 포장된 약들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 오리지널 약들이 임상시험이 끝나고 나서 판매되기 시작할 때는 한 박스에 블리스터 포장으로 4개를 처방을 했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이 먹지 말라고요? 아니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약을 복용을 하는 횟수가 몇 번은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복약 지도를 해가면서 4번에서 한 번 다시 오게 4번에서 6번 정도의 이런 걸 했을 때 자기의 그 반응 그걸 의사한테 가서 경험해라. 그리고 성공에 대한 거를 상담을 해야 그래야 그다음에 2차 약제 그다음에 또 이 용량에 대한 2차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게. 그렇죠. 결국은 세 번째 영역도 결국은 비뇨의학과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 공유해서 그렇게 그 복약 지도까지 잘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실제 거기에 반응 안 하는 아주 심한 기질적인 환자. 쉽게 얘기하면 그 신경과적인 혈관적인 그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반응 안 하는 그 내분비계 질환 중에 대표적인 그 갱년기가 와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설명을 하기가 그렇죠. 학과 선생님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해드리면 환자한테 훨씬 더 지름길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꿀팁인데 저는 그 술 마시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아예 안 된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환자분들은 이게 사실은 쑥스러워서 그렇고 또 잘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도 또한 주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얘기를 안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네요. 자, 그럼 이왕 남성 갱년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은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기부전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 2가지만 발췌하겠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 부작용을 말씀드리면은 안면 홍조,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드물지 않지만 두통, 그다음에 비염 증상, 코막힘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호소하는 심한 증상인 약을 먹은 후 다음 날 식도로 이제 위산이 역류돼서 아픈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환자 중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약을 먹은 후에 특히 시알리스를 먹은 후에 허리 통증이 주로 오고 허리를 비롯한 온몸에 근육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의 부작용이 있지만 다 일과적이고 약효가 없어지게 되면 대부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협심증 약을 먹을 때는 절대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협심증 약을 드실 때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지 마시고 꼭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하면은 심장내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이 발기부전 약이 이제 잘 들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공복에 먹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약을 먹게 되면 효과가 아주 떨어지거나 없게 되고 또 술 마신 후에 또는 술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다면은 이 약을 먹게 되면 퇴근 전에 공복에 미리 복용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째 큰 거는 성적 자극이 적절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을 먹었다고 자동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의 효과에 부응하는
적절한 성적 자극이 있어야지 되므로 그냥 먹고 그냥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3-4번 정도 이것을 복용한 후에 성공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적절하거나 아니면은 실망스러운 경험이 있을 텐데 이런 그런 모든 경험을 비뇨기과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발기부전약이라고 그냥 처방받아서 먹으면 다 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을 지키시면 훨씬 더 많은 분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성 갱년기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